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8년 4월 학평 가형 21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5분의 3부터 4까지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f1의 함수값이 지금 얼마고 2이고 f'x의 값이 주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함수 fx의 역함수 gx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했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한번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기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는 g' 이 값을 물어봤고 우리가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린다라고 한다면 g'2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f'의 역수를 갖다가 이제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f에다가 저 동그라미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 값? 2가 나오는 값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f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으면 1을 갖다 넣으면 2가 된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함수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2가 될 수 있는 값이 주어진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에서는 1밖에 없겠구나. 네, 그래서 안전하게 2가 되는 값은 1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f'1분의 1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f'1은 얼만데? 자, f'1은요. 1 갖다 넣어주면은 1 곱하기 f1의 얼마? 요거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1 곱하기 f1의 얼마?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1 f1이 문제에서 2라고도 주어졌기 때문에 8이 될 거고 얘는 4가 되겠다. 근데 그거의 역수값을 구하고 싶은 것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겠구나 라고 어렵지 않게 판단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니은입니다. 니은에서는요, gx에 대한 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인데 우리가 기껏 알고 있는 식이라고는 f'x 요 식밖에 없겠죠. 그러면 f'과 gx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를 한번 시켜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뭐가 있을까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f'과 역함수, 네, 방금 우리 기억에서 봤었던 역함수 미분에 대한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해주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역함수 관계라고 했었을 때 이들을 합성하게 된다면 무슨 함수가 된다? 상등함수가 된다.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유도를 했었냐면은 합성함수를 미분을 합니다. 자,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 배웠었죠? 일단 크게 한번 미분을 하고 안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자. 그 값이 얼마? 그 값이 지금 1이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f'에 대한 지금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f'gx가 걔가 지금 얼마다? 얘가 g'x분의 1이다 라는 관계식이 등장을 해요. f'과 g에 대한 관계식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f'x에 대한 지금 식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x 대신에 뭐를 갖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x 대신에 gx를 갖다가 집어넣자라는 소리가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가지고서는 자, f'에다가 gx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gx의 전체 세제곱 분모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f에다가 gx를 또 갖다 집어넣겠죠. 그거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분자식은 어떻게 되냐면 1 x 대신에 g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도 역시 f에다가 x 대신에 gx 갖다 넣게 되면은 gx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게 지금 요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 합성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그냥 x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더 간단해지겠죠.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자, 요식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1-gx의 전체 제곱에다가 x의 세제곱 나누기 얘는 지금 뭐가 된다? gx의 전체의 세제곱 곱하기 마찬가지로 얘가 x인 거니까 그냥 x제곱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따라서 그 식이 지금 얼마가 된다? 그 식 자체가 g'x분의 1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뭔가 지금 그럴듯하죠? gx 세제곱에 대한 식, gx에 대한 식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요렇게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에다가
지금 뭐를 곱해진 형태? 1-gx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세제곱이죠. 그쵸? 그 값이 gx의 전체 세제곱 되게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봅시다. x제곱이랑 지금 같다라는 식이 유도가 된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요 식을 또 이제 어떻게 전개를 해볼까라고 지금 본다면은 공통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gx 제곱이 보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이 보입니다. 우리 좀 공통인 것끼리 좀 묶어놓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gx에 얼마? 제곱에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묶어주게 된다면 얘는 지금 gx가 한 개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넘겨오면은 어떻게 되죠? 플러스에 g'x에다가 x가 또 하나 와야 되는 거겠죠. 요런 지금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식이 지금 얼마다? 여기 남아있는 게 지금 g'x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겠죠. 요런 식이 만들어져요. 이거 좀 보여요, 여러분? 우리 문제 니은에서는 g'x 이런 애들 없었거든요. gx에 대한 관계식을 지금 유도해줘야 되는 그런 식인데 실제로 이것은 gx제곱 x제곱인 거니까 gx 곱하기 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gx 곱하기 x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었던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쌤이 힌트를 줄게요. 1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보여야 돼요. 요거 뭔가 앞에 거 미분되어 있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더하기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요 식이 바로 뭐다? 얘가 x 곱하기 gx를 뭐 한 거. 얘를 미분한 식이 됩니다. 근데 x 곱하기 gx가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있었거든요. 완전 예쁜 형태예요. 자, 무슨 형태? 안에 있는 것이 미분이 돼서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미분이 되어서 곱해져 있어? 그럼 우리가 무슨 적분법을 생각해 줄 수가 있다? 바로 치환 적분법이었었죠. 그쵸? 내가 치환을 했었을 때 그것이 미분한 값이 곱해져 있을 때 치환 적분을 생각하자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였잖아요. 심지어 우리 여기다가 뭐 해주면은 인테그랄 씌워주게 되면은 g'x 적분하게 되면 그냥 gx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걔가 뭔데? 자, 이거 보세요. 요 안에 있는 거 복잡하면 쌤이 뭐라고 할까요? 뭐 z라는 함수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러면 gx 곱하기 x가 저기도 잠깐 gx 곱하기 x라는 함수가 z라는 함수가 될 것이고 우리 요거 적분할 때는 지금 x에 대해서 적분한 거는 지금 z에 대한 적분한 거랑 달라요. 부정적분에서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적분 변수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gx 곱하기 x를 지금 미분한 거에 dx 값이 얼마다? 1 곱하기 dz랑 같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값이 지금 뭐다? 뒤에 곱해져 있는 사실 여기 지금 dx가 있는 거죠. x에 대해서 적분하고 있는 거니까 요 값 자체가 그냥 통째로 dz가 될 것이고 얘는 인테그랄 z제곱이 되겠구나. 요렇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적분해주게 되면은 얘는 3분의 1 z 세제곱에 적분상수가 붙어 있게 될 것인데 부정적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함수가 지금 다른 거예요, 요거. 우리 아까 치환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돼야 돼? x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3분의 1에 z가 아까 뭐였으니까 gx 곱하기 x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c.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적분을 했어요. gx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값 c값을 지금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c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알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f1 값이 2라고 한다면 f1이 2라면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2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함수값 가지고서는 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x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겠다? 2를 갖다 넣어보겠다고요. 그러면 g2 값은 1이 될 것이고 2 갖다 넣어주게 되면은 요거 g2 곱하기 2가 되겠죠. 근데 g가 얼마니까? 얘가 1인 거니까 2의 세제곱 8. 그러면 3분의 8 더하기 c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c값은 지금 얼마다? c값은 넘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다라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gx 함수가 지금 완성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자, 니은에 가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우리 했었죠. gx는 3분의 1에 x 곱하기 gx 아까 우리 세제곱 통째로 갔어요. 그쵸? 그거 이제 따로따로 붙여준 거고 방금 구했던 c값도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니은도 역시 뭐가 되겠다? 얘도 지금 참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디귿 가가지고 한번 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디귿입니다. 자, g1 값이 2랑 2분의 5 사이에 있느냐? g1이라는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었고요. 방금 니은에서 gx 함수식을 세팅을 해놨으니까 일단 저 식을 한번 활용을 해보겠죠. g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3분의 1에다가 g1에 세제곱이 되겠죠. 어차피 1의 세제곱은 곱하나 마나.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g1 값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이 계속 g1 쓰기 싫으니까 문자 t로 그냥 세팅을 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요 식은 t는 3도 곱해줄까요? 그럼 3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얘가 지금 뭐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5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g1 값은 t라 그랬거든요. t에 대한 이 3차 방정식이 뭐가 된다? 바로 근이 되는 거겠죠. 그쵸? t가 근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냥 g1이라는 함수값이 2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냐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3차 함수 굉장히 편하잖아요. 다항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도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3차 방정식의 뭐가 근으로 한번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근이 2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니라는 것을 판단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를 판단하는 거다? 근의 위치를 판단을 하자라는 얘기로 바꿔서 해석을 하자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쵸? 그냥 함수값의 대소비교가 아닌 근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의 위치 관계를 나타냈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또 떠올라야 됩니다. 일단은 3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3t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자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2차 형태고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고 있습니다. 뿔, 맞뿔 이렇게 지금 생겼겠네요. 그쵸?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 갖다 넣어주면 실제로 함수값이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7이 돼요. 그러면 자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같은 거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얘도 역시 지금 음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x축이 위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를 따지고 싶다고요? g1이라는 함수값은 이제 g1이라는 함수값이 아니라 어떤 근인데 이 방정식의 근이 될 것인데 그 근의 위치가 2랑 2분의 5 사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지금 근이 하나가 보이죠? 이 3차 함수는 x축과 하나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근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위치 관계가 2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보다 컸을 때 이 함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의 위치는 1보다는 뭐가 되겠다? 1보다는 크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이 아닌 2와 2분의 5 사이가 있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 어떻게 있었다? 자, 3차 함수는 대표적인 연속함수가 됐었고요. 우리가 연속함수에서 무슨 값과 무슨 값을 넣죠? 2라는 값과 2분의 5라는 함수값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만약에 2라는 함수값이 음수고 얘가 양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연속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무조건 x축을 한 번 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얘기는 x축과 만나는 그 점이 바로 뭐가 된다? 근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실근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따져보면 되겠다. 이게 바로 무슨 정리였었어요? 바로 우리 사이값 정리의 응용 버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함수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 함수를 쌤이 뭐 ht라는 함수라고 뒀었을 때 h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게 된다면 8-6-5가 되는 거니까 얘는 무슨 수? 음수. 그쵸?
2를 넣었을 때 지금 음수가 되겠다는 얘기는 2가 요런 데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소리가 될 것이고, 자, 우리 2분의 5도 한번 넣어봅니다. h 2분의 5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자, 제발 양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쵸? 8분의 125 마이너스 2분의 15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요. 그쵸? 요거 8로 통분을 좀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8분의 125에다가 4 곱해지면 60이고요. 여기 40 빼주면은 오! 양수네요. 그러면 2분의 5라는 값은 요런 데 지금 위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방금 봤었죠.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야. 연속함수면은 계속 지금 어느 순간에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것이고 그게 바로 근이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근이 2와 2분의 5 사이에 존재하겠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가 디귿에서 말했었던 G1이라는 값은 사실 이제 근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근의 위치가 2와 2분의 5 사이가 맞으니 디귿도 어떻다? 3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